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과학 뉴스는 다시 이제 과학 정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준현 사무관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 제목은 이거 조선 비즈에 떴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포닥 1인당 5년간 연 1억 지원. 세종과학 펠로우십 내달 7일까지 접수라는 제목이고 12월 7일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포닥이라고 돼 있으면 대충 박사학위를 하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포스트 닥터의 맞습니다. 준말이죠. 보통 포스트 닥터,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그렇죠. 하시죠. 박사의 연구원. 뜨끈뜨끈한 학위 맞습니다. 논문이 아직 식지 않은 졸업 금방 논문이. 학위 받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언제죠? 35년 전쯤? 35년까지는 아니고요. 예. 네. 한 20년 돼가나? 10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 예. 논문이 거의 썩어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도 안 봐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예. 어쨌든 그때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 사업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로 되어 있는 게, 맞네요, 여기. 박사 취득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대상 5년간 총 1000명 정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실은 여쭙고 싶은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포닥에 대한 지원 사업, 연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없었나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진 않고요. 네. 당연히 하늘 아래 처음 떨어진 정책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저희가 공무원이라는 게 그렇게 일을 함부로 하진 않으니까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기초연구를 진흥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세종과학 펠로십처럼 신진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 기초 연구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이런 연구를 하신 분들부터 네. 조금 중견, 그러니까 교수님들 조금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지원하는 사업들부터 해서, 그리고 또 집단 연구라 그래서 왜 여러 가지 무리를 지어서 연구하시는 센터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 확장이 되면 이 기초 연구들이 예전에 얘기했던 IBS 같은 기초 연구에 큰 연구단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리더 연구라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국가과학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구자로서 어떻게 보면 학위를 하고 나서 그런 시기적으로 점점 어떻게 보면 발달된다고 그래야 될까? 점점 강해지는 그런 연구자에 대한 그 지원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인지 아니면 집단인지 맞습니다. 뭐 이런 규모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그렇게 촘촘히 그런 연구 지원 사업들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애 연구 주기별로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개인이냐, 좀 단체냐, 집단 연구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한마디로 기초 연구에서 구멍이 없게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특히 이 세종과학 펠로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최경 장관님이 이제 젊은 과학자들이랑 대화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런 자유로운 연구 기회 확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젊은 과학자분들 말씀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가 보니까 올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2021년부터는 이런 걸 신규로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세종 과학 펠로우십과 그러면 기존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의 차이, 조금 달라진 차이는 뭘까? 이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좀 나왔던 것들이 이제 조금 자유롭게 연구를 하게 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전에는 자유롭지 못했네요. 조금 더 자유롭게 해달라. 조금 더 그게 자유롭게. 얘가 뭐냐면 연구실을 좀 자유롭게 이동해서도 이제 과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그 부분은 진짜 할 얘기가 있는 게, 제가 직접 그러니까 겪었던 건 아닌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그게 그 교수님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포스트 닥터 과정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자기가 나온 그 연구실에 약간 구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교수님과의 관계 문제도 있고, 또 이 연구비를 실은 쉽게 따는 구조는 그 자기 랩에 속해 있어야 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러면 요 사업 통해서 좀 개선이 됐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연구실 이동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박사 취득했던 연구실 있잖아요. 거기 외에 다른
연구실을 오히려 이동을 장려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구비를 갖고 개인이 움직이는 형태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연구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린다는 거고요. 정말 좋은 장점 같은데, 그거. 그리고 또 보통은 이제 인건비를 많이 얘기를 하셔요. 이제 좀 그쵸. 충분한 인건비가 필요로 하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최고 수준의 인건비 연 한 6,50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래도 좀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자녀 수당을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연구자분들도 이제 특히 자녀를 키우시면 굉장히 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몰입을 위해서 자녀 수당을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하시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각에 따라 관점의 차이는 있을 텐데 이제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연구비에다가 돈을 주지 않고 왜 인건비에다 주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또 한때 그 연구 분야에 몸담았던 존재로서 보면은 제가 막상 어디 뛰쳐나와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한다고 봤을 때 당장 제 입에 풀칠을 못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거는 또 아까랑 그거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랩에 속하게 되고 어떤 나왔던 교수님이나 이런 분 쪽에 그냥 몸담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그 입에 풀칠하는 문제거든요. 뭐 박사를 하고 나왔다고 갑자기 뭐 엄청난 기회와 뭐 재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싶을 때 그런 부분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면은 솔직히 뭐 그 나머지 연구비라는 거는 뭐 다른 또 코어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끌어들일 수도 있고 연구 장비 또 요즘 우리나라 워낙 많잖아요. 잘 탄탄하게 잘 돼 있고 상당히 공동 활용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내가 원하는 연구를 할 때 했을 때 충분한 인건비 확보가 제일 높았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이걸 꼽으셨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정책을 좀 개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연구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성과 교류회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어서 좀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그 박사 후과정 연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포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생들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랑 연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부 돈을 받았다고 과기부 돈을 못 받는다던가 이런 건 아닌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박사 후 연수, 국내외 연수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행하셨던 우수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후속으로 오히려 연계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맞습니다. 더 튀겨주는 거네요. 더 잘할 수 있게. 단절되지 않고 연구를 하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데. 그리고 만약에 근무가 아니구나. 연구를 하다가 개인 연구를 하다가 어디 뭐 출연연구소나 아니면 뭐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끊어지나요? 그냥? 아니 그렇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제 연구 지속 지원이라는 게 또 중요한 테마잖아요. 그래서 전임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시고 나서도 지속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담 없이 연구하시라는 거죠. 이건 그 지원 사업 자체가 아까 사무관님 말씀 주셨지만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중견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이 없었던 건 아니고 개인인지 단체인지 그런 것이 촘촘하게 짜여 있었지만 또 방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그 신진 연구자로서의 갖게 되는 조그만 고민들 그거를 장관님께서 뭐 작년에 들으시고 또 그 빈틈을 좀 채워주는 추가적인 지원 사업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사무관님 오늘 긴 시간 또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